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조금 더 빨리 자버리거든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을 더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런저런 짜잘한 뉴스를 제가 이 방송에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짜잘짜잘한 뉴스를 많이 봐봐야 도움 될 것도 없고 전체적인 큰 흐름만 그냥 짧게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만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살을 붙이면 뭐 한두 끝도 없죠. 거기다가 세계에서 3위 거래소인 FTX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 전반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불신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베이스, 하다못해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뭐 보안에 관해서, 그리고 네임드 있는, 그리고 모든 코인사가 다 상장시키려고 하는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조차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중심리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재 와중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업비트조차도 믿을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의도됐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는 이번 사건도 테라 사건 이후에 발생됐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개 중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모론이 아니었다면 권도용은 이미 수감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권도용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본인의 계속 그 관점을 어필을 하고 있고, 루나 클래식과 루나 코인은 바이낸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배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어쨌건 지금 뭐 터져서 이 해킹 사태가 터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중들은 흔들려서 아마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또 거기다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다가 또 해킹까지 당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거죠. 한쪽 다리 부러졌는데 한쪽 다리까지 부러진 격이죠,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본 건 사실은 여기죠. 창펑자오, 바이낸스. 그래서 아마 많은 자금의 이동이 이쪽으로 흘러갔었을 거고, 향후에도 아마 한동안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 방송을 일관되게 지금까지 수년간을 시청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바이낸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각국 중앙정부에서 바이낸스를 라이센스 허가를 안 내주고 배척할 때 모두가 다 이제 중국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창펑자원 물론 중국 자본이 배제돼 있는 바이낸스다. 중국 거래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되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스틴 선, 지금 후오비를 등에 업고 후오비와 같이 움직이면서 재정거래의 투명성을 지금 내세우면서 뭔가 인지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언제는 뭐 미국 거래소 위주가 뭐 어쩌다, 언제는 또 중국, 이게 아니라 미국 거래소, 중국 거래소가 중요한 게, 그거는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분법 논리를 전파시킨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떠밀려 나가는 거는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까지 바이낸스 망한다고 했다가 지금 돌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앨런 머스크는 바이낸스랑 손을 잡았고, 거기다가 어저께 밤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트위터의 암호화폐 지갑을 활성화시킬 거다.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일단은 이거 세 개만 뭐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확정돼 있는 사실은 일단 뭐 가상자산을 트위터에서 생태계 뭐 커런시로 쓰여질 거다. 그럼 테슬라도 추후에 이제 분명히 관련이 돼 있을 거고 어쨌건 이거는 뭐 그래서 바이낸스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보실 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건까지는 아마 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빗비넥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빗비넥스는 여기에는 홍콩이거든요. 네, 홍콩이 베이스거든요.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이거 일국양제 이거 중국이에요. 네. 빗비넥스 CTO FTX 파산 위기 속에서 준비금 증명 발표. 아이러니하죠. 저스틴 선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죠?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이런 얘기를 지금 엇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 하다못해 USDT의 본부인 USDT의 본부인 빗비넥스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갑자기 그죠? 싹 한편으로 보이죠. 어떤 그림이. 그래서 서구에서 지금 중과 쪽으로 자 흐름이 그리고 크립토 니즈 뭐 하이 글로벌 뭐 레귤러터리 뭐 스탠다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넷 옐런 지금 현 미국 재무장관님이 크립토 뭐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높은 어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강조해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네. 이거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재무장관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규제안이 나올 거고 규제안이 나오면 규제안에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소나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쨌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흐름을 보시라는 거지 그냥 단편적인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아마 놓치시는 게 훨씬 많을 거고 천사 해달님이 달러는 약화되고 미 증시는 상승하는데 코인은 떡락한다. 자금을 금리 높은 은행권 주식으로 흐르게 하고 거대 세력은 코인 대량 매집 들어간다고 해석된다. 각자의 믿음만 픽한 코인 잘 지키고 늘려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말씀이 천사 해달린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서 흔들리는 자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앞으로 향후 5년에 엄청난 아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되나. 나중에 아마 지금 흔들려서 좀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현재 달러는 폭락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100원이 빠졌는데 이게 기축통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현재 정상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여기 1440원을 찍고 120원이 빠졌어요. 120원. 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달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위상은 과연 2023년, 2024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있는 벌어진 일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우크라이나 언젠간 협상 나설 것 조건은 젤런스키가 정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코인 시장하고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우회적으로는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여기서 발을 빼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사실은 조건은 젤런스키가 정해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빠진 김에 우크라이나가 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죽음 행렬 만들었다. 9만 노동자 총걸기. 오늘 이런 집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만 이럴까요? 한국만? 독일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현재 예, 먹고 살기 쉬울까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질까요?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는 먹고 살만해질까요? 우리가 투자할 때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뭔가 점점 있을까요? 예. 거대한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오는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부자는 3대는 안 망한다. 3대는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세금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후손한테 뭐 집을 물려준다. 무슨 자손을 물려준다. 이 세금이 보통 엄청 세다고요. 자기 자신이 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한테 뭐 해주겠다? 예. 합법적으로 뭔가 증여를 해준다? 글쎄 많은 세금이 아마 나갈 텐데. 예.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연 10%대 금리 오픈런 적금 뭐 무작정 가입했다간 경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저축은행들이 아마 금리를 꽤 많이 준다라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10% 금리 준다? 아니면 뭐 8% 금리 준다? 빨리 우리 은행 와서 저축하세요. 이거 안 돼요. 예.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요런데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웬만하면은 큰 돈은 맡기시고 저축은행은 될 수 있으면 큰 자금을 넣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023년에 아마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금융권 전반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통폐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 적대적 M&A가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아마 M&A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향후에. 규제의 투명성이 들어가서 뭐 회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산업이 발전하겠지만 어쨌건 그 중심에 서는 거는 사실 M&A 산업도 되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데 맡기시는 게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물가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 사우디 공격 준비, 이란의 뭐 B-52 전략 폭격기 전개로 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거는 유가랑 관련돼 있거든요. 과연 유가가 2023년, 2024년 되면서 쭉 이렇게 계속 거침없이 하락을 할까? 이 불쏘시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여기 이쪽, 아랍권, 중동. 자, 이 심지에 불을 붙이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다. 언제일진 모르죠. 예. 근데 어쨌건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을 뭐 미국이 만들든 뭐 러시아가 만들든 어쨌건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 관영지 미중 정상 되자는 긍정 신호 미중과 타협해야 뭐 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4일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회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지금의 하락을 다시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트리거가 될 확률도 있다는 거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요일이죠. 이 회담이 있고 회담에서 아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얘기 뭐뭐 얘기 무슨 뭐 대만 갈등 얘기 뭐뭐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마주대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다. 첫 번째라고 하던데. 첫 번째.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각자 보시고 몸값 치솟은 달러 외화 예금 한번 가입해 볼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달러는 계속 기조가 빠지고 있는 현재 형국인데 달러 예금을 해야 될까요?
외화 예금 한번 가입해 볼까? 기사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 궁금하네요. 기사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달러 인덱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120원이 빠졌는데 얼마 만에 한 2주 만에 그러면 여기서 급작스럽게 또 200원이 갑자기 상승할까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기축 통화가 됐건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5대가 됐건 5대 기축 통화가 됐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재 통화 시장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금융 시장도 그렇고. 제가 코인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하여튼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소환 거부한 트럼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출마. 그래서 15일 날 공식적으로 뭐 마이애미에서 뭔가 특별한 뉴스를 발표한다라고 이미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하셨는데 이분이 당선이 되면 미국이 올라갈까요? 달러는 다시 기축 통화의 자리에서 강성해질까요? 중국은 망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이분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자 견해가 사람들마다 이제 뷰가 다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란 이 캐릭터가 미국에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글로벌 리스트한테는 이게 호재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각자가 알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꾸려야 하는 항목인 것 같고 어쨌건 크립토 시장에 관한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신 분들은 지금 이 FTX의 혼란한 상황에서 포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혼란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린다, 내일 빠진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제 스타일을 아마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에 있는 어떤 그런 이슈와 기사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걸 각자 개개인이 아마 찾아보시는 시간을 오늘 일요일날 시간 내서 찾아보시는 것도 향후 정세 판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 공중파 미디어 이런 거 말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